자, 안녕하세요. 미술교사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수행평가, 감상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감상 수행평가는 펠드먼의 비평 4단계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상문을 써야 되는데, 자, 먼저 미술 비평이란 무엇인가? 자, 비평, 크리티시즘, 비평이란 단어, 어원에서 나옵니다. 그리스어, 키네신을 어원으로 하고, 골라내다, 판별하다, 결국에는 판단하다라는 게 이제 미술 비평의 어원이 되겠습니다. 미술 작품을 선택하고 가치를 판별하는 일입니다. 1차적으로 작품에 대한 반응으로 감성적 인식의 도움을 받아 출발하여 감성적 인식의 도움을 받아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정신 활동을 미술 비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작품에 대하여 기술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활동을 작품의 가치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기술, 분석, 해석, 판단 하는 일련의 과정이 쭉 있는데 이것이 이제 모아놓고 보면은 펠드만의 4단계 평가가 될 거예요. 자, 미술 비평 학습을 통하여 길러야 될 1차적 목표는 가치 판단과 선택 능력의 육성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비주얼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 능력, 상호 협동 능력이 길러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펠드먼의 미술 비평. 펠드먼은 1960년대에 미국에서 미술 비평의 모델을 개발하였고 학교 미술과 교수 학습 면에서 현장 적용의 효과적인 방법을 판단함으로써 기술, 분석, 해석, 판단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기술, 분석, 해석, 판단인데 각각의 정말 쓰면은 여기는 직관적인 감상이죠. 그래서 첫 인상이 될 겁니다. 첫 인상. 저에서 봤는데 무엇이 보였다. 어떤 가치 판단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첫 인상을 말하는 거겠죠. 자, 분석 단계에서는 작품의 형식 분석인데 결국에는 조형 요소와 원리의 해석이 되겠죠. 조형 요소와 원리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썼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석 과정에서는 작품의 의미 해석이 중요한데 거기 안에는 사회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이 작품 안에는 같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판단은 미적 가치 판단인데 미적 가치의 평가와 더불어서 최종 가치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줄에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자, 이제 기술부터 좀 세부적으로 볼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이라고 했는데 직관적으로 이제 그 작품에 대한 첫 반응, 감상할 때 첫 반응을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소재, 소재 내용과 재료, 작가, 제작 연도 등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이나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그렸습니까? 재료는 무엇인가요? 소재는 무엇인가요? 자, 이런 식의 이제 직관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기술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분석 같은 경우에는 조형 요소와 원리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조형 요소와 원리. 자, 작품 형식의 분석에서 조형적 특征을 나타내는 단계로서 작품의 형과 색과 표현 방법과 기법 분석 구도 등 이 모든 것들이 조형 요소와 원리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작품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화면에서 보이는 조형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라는 내용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네요. 자, 세 번째 해석. 자, 사회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작품의 의미를 해석을 한다. 어떻게 하느냐?
역사적으로 사회적 배경, 작가 의도 등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합니다. 역사적, 사회적,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빗대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작품이 제작된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나요? 자,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미술 지식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행평가에서는 오픈북이에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이제 우리 1학기 때 해왔던 그 활원요법에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품 이제 감상문 쓰면서 이제 자유롭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인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잘 알고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자, 판단이에요. 판단에는 이제 미적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데 최종 가치의 판단이 본다고 되겠죠. 첫 번째, 작품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평가, 미술사적 의의, 개인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작가는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제작한다면 작품의 어떤 부분을 수정 보완할 것인가요? 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작품은 가치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자, 펠드먼의 미술 비평 적용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먼저 이 작품은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작품, 입체 작품이죠. 자, 로댕의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을 보고 기술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식으로 감상문이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자, 펠드먼의 그 미술 비평 적용을 해서 자,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이 기술 부분에서는 칼레의 시민에는 6명의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두 서 있는 자세이지만 개개인의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앞만 응시하는 사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 머리를 움켜쥔 사람, 인물의 표정이나 자세를 보았을 때 이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 분석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분석 과정에서는 주요 요소와 원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내용들을 썼는지. 자, 모범 답안이에요. 이 작품은 청동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둔중한 양감과 거친 질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인물의 옷자락이나 몸의 각 부분은 굵은 선으로 처리하여 역동감을 느끼게 하며 또한 인물의 두상을 확대하여 그들의 처한 상황에 대한 심리 상태가 묘사가 두드러집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자, 청동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둔중한 양감, 거친 질감, 그리고 각 부분의 그릇을 살리는데 역동감 등은 전부 다 조형 요소와 원리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여기 확대,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그 조형 요소와 원리에서 볼 수 있는 키워드를 작품에다가 연결시켜서 글 짓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내용으로 보고요. 분석 부분 봤습니다. 자, 해석 부분이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봐야 되는데, 자, 시대적이고 사회적, 역사적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 작품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겠습니다. 그걸로 가름할게요. 해석 부분은. 자, 1837년 잉글랜드 도버와 가장 가까운 거리였던 프랑스의 해안 도시 칼레는 다른 해안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거리상의 이점 덕분에 집중 공격을 받게 된다. 이들은 기근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1년의 여간 영국군에게 대항하나 결국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처음에 잉글랜드의 왕 에드워드 3세는 1년 동안이나 자신들을 껄끄럽게 한 칼레의 모든 시민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나 칼레 측의 여러 번의 사절과 측근들의 조언으로 결국 그 말을 취소하게 됩니다.
대신 에드워드 3세는 칼레이 시민들에게 다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그러나 시민들 중 6명을 뽑아와라. 그들을 칼레 시민 전체를 대신하여 처형하겠다. 모든 시민들은 한편으로 기뻤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6명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고민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위 부리층 중 한 사람인 웨스타슈 드 생 피에르가 죽음을 자처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 뒤에 고위 관료, 상류층 등이 직접 나서서 영국의 요구대로 목에 밧줄을 메고 자루옷을 오기스트 로댕의 조각 작품이 조각 칼레의 시민은 바로 이 순간을 묘사한 것이다. 절망 속에서 꼼짝없이 죽을 운명이었던 이들 6명은 당시 잉글랜드 왕비였던 에노이 필리파가 이들을 처형한다면 임신 중의 아이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이라고 설득하여 극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모든 칼레의 시민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그들의 상류층으로서 누리던 기득권에 대한 도덕성의 의무, 즉 노블레스 오블라주를 이용한 주요한 예로 꼽히게 됩니다. 자, 앞서 봤던 내용들이 이제 그 해석 부분이 될 거예요. 해석 부분 추려쓸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판단 부분입니다. 기술 분석 해석하고 이 작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내용을 같이 판단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술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예시를 들면 판단의 모범 답안입니다. 영웅적인 모습으로 만들던 기념상의 전통과 달리 로댕은 등장인물의 내면과 감정 표현에 중심을 두는 새로운 표현의 세계를 열었다. 미술품이 이상화된 영웅의 이야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면에서 로댕의 예술관이 우리들에게 훨씬 가까이 다가온 듯하다. 자, 그렇죠. 자, 기존에 만들어진 조각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영웅적인 느낌을 강조를 많이 했다면은 이 로댕은 인물 감정의 느낌을 극대화시켜서 뭐 볼품없는 인물이라도 그런 느낌을 강조해서 표현했다는 게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예요. 오늘의 과제. 자, 지금 이제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피카소의 게르니카. 이 작품을 보고 여러분들이 펠드먼의 4단계의 비평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미술 감상문 수행평가 안내예요. 시간 40분이고요. 시험 시간은 5분 전에 미리 구글 미트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늦어도 추가 시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오픈북 인터넷 서칭 가능합니다. 도파는 시험지 개봉되면 제시될 거예요. 도파는 지금 앞에 봤던 게르니카는 그냥 여러분들 오늘 한번 연습해보라고 던진 거고요. 도파는 다음 시간에 이제 엄선해가지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얼굴 화상 켜놓지 않으면 시험 자격 없습니다. 시간 내에 제출 꼭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감상의 평가 기준이에요. 서술 단계, 분석 단계, 해석 단계, 판단 단계가 모두 들어갔느냐 했으면은 만점입니다. 30점이고요. 하나씩 이렇게 빼먹고 했다라고 했을 때는 3점씩 차감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지 기입 방법. 자, 뭐 우리 1학기 때 그 활용요법을 해봐서 알겠지만은 공백 이제 쭉 나와 있고 지금 여기에 2번이 빠졌죠. 2번 기술, 그죠? 분석 과정이 빠졌네요. 그런데 일단 여기 예시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이해만 해두면 될 것 같아. 쭉 보고 쭉 해가지고 이제 글자수 사는 그 사이트,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글자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자, 내 과제를 완료 표시를 해줘야 이제 반드시 끝납니다. 시간 내에 완료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분량 170자입니다. 170자. 자, 여기 뭐 글자수 센 사이트고요. 구글 밑으로 화상 켜놓기. 자, 화상 켜놓지 않는 사람은 시험 자격 박탈입니다.
시간 내에 제출하기. 연습이지만 시험처럼 실전처럼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가 안내고요. 네, 다음 시간 이제 실전으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니까는 네, 모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연습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수고했습니다.